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지니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chapitre 20.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인들의 생각과 일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프랑스 하면은 파업의 나라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행 가시는 분들 갑자기 막 항공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차 타고 어디 가려고 했는데 표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파업을 했다 그래서 철도청이 그래서 내가 원했던 시간에 기차를 못 타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프랑스 하면은 파업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프랑스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파업이나 시위 같은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철도청, 항공사, 그리고 경찰까지도 경찰, 소방관, 실업자, 학생 등 굉장히 많은 단체들에서 이렇게 파업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권리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거를 뭔가 받지 못했다, 뭔가 불만족스럽다 하면은 일단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런 곳에서 노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파업과 시위가 프랑스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 여행 가셨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철도청이나 항공사 같은 데서 파업하게 되면은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통해서 이런 항공사 홈페이지나 철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날 파업은 없는지, 뭐가 연착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 미리 확인하고 여행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프랑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메트로 물로 도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메트로 물로 도도 무슨 뜻이냐면 지하철 1 잠이라는 겁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여유가 없는 단조로운 일상이죠. 사실 프랑스의 이제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의 일상이 메트로 물로 도도, 지하철 1잠 이런 일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쁘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도시민의 일상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막 이러는 거에 바쁘니까 뭐 여유롭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지하철 타고 회사 갔다가 일하고 바로 집에 오고 이런 것들이 많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랑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물로 일이라고 하는 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 6시라고 하지만 내가 6시에 과연 퇴근할 수 있을까? 항상 야근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퇴근 후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적인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받지 않아도 그 어떤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요 불로의 비중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일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바캉스, 휴가만을 떠나기를 바라겠죠. 프랑스 사람들은요. 사실 요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을 한다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요 바캉스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캉스의 나라입니다. 요 바캉스라고 하는 거. 우리 바캉스라는 말 많이 쓰시죠. 휴가라는 말보다도 요 바캉스라는 말이 바로 프랑스어 단어 바캉스에서 온 말이에요. 자, 바캉스. 프랑스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7, 8월 동안의 여름 바캉스가 가장 큰 바캉스입니다. 자, 이때를요. 바캉스 떠나는 시기 요때를 그랑데파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대출발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휴가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뭐 설날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 대이동한다 그러죠.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제 시골이나 뭐 어디
큰 집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7, 8월 여름 휴가 때 다들 차 타고 떠나기 때문에 그랑데파 대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 정말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프랑스 파리 여행 갈 때 7, 8월 여름에 많이 가시죠. 그런데 여름에 파리에 가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일 거예요. 왜냐면은 프랑스 사람들도 7, 8월에는 다른 곳으로 바캉스를 떠나기 때문에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언제 바캉스가 있냐? 노엘 바캉스가 있습니다. 자, 노엘이라고 하는 거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었죠. 자, 노엘 바캉스 또한 겨울에 꽤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만 쉬지만 프랑스는 이때 좀 오래 쉬기 때문에 학교도 쉬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바캉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 휴가가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급 휴가더라도 쓰는데 굉장히 눈치 보고 이러는데 프랑스는 이 유급 휴가조차 5주나 됩니다. 1년에 5주나 유급 휴가 기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뽕은 프랑스어로 다리라는 뜻인데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껴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다리를 한다, 뭐 faire le pon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날까지 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일이 목요일이거나 아니면 화요일이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주말과 이 휴일 사이에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끼어 있죠. 이때까지 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는 어찌 보면 쉬는 날이 꽤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바캉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제가 파리 여행하면서 설명드렸죠. 바로 파리 플라주라고 하는 거. 파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공 해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파리에 있는데 휴가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난다. 그렇지만 휴가는 즐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파리라는 도시에서도 우리가 파리 플라주를 통해서 뭔가 휴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문화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휘 4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파업.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였죠. 파업은 그레브. 그레브. 두 번째, 일. 우리 전에 일이라는 단어, travail라는 단어 봤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은요, 물로. 물로. 그다음에 세 번째, 바캉스, 휴가, vacances. vacances. 마지막, 다리. 중간에 쉬는 날이라고 했었죠. 다리는요, 뽕. 뽕. 우리 프랑스의 파리의 뭐 뽕네프 다리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그 뽕이라고 하는 게 요 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단어까지 살펴봤고요. 드디어 프랑스 문화 수업이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Au revoir.